안녕하세요. 북광풍수지리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918에 있는 남제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묘 아래의 사당과 제실이 보이고 있습니다. 남제의 신도비입니다. 남제는 의령남시로 고려 말의 문신이자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1351년 태어났으며 본명은 남겸이었으나 조선 건국 직후 그는 상을 받기를 원치 않아 피해 있었으나 태조는 사방을 수소문하여 그를 찾아낸 후 이성계는 그가 별탈 없이 건강함을 기뻐하여 이름을 제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남제묘에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 남제의 부모인 나물범 부부의 묘가 있으며 그 아래에 남제의 묘가 있고 다시 그 아래에 신인 의령남씨 묘가 있습니다. 남제의 묘입니다. 남제는 정도전의 급진적인 개혁 정책에 염증을 느끼고 정도전 및 그의 편에 있는 동생 남은과도 거래를 두었는데 1398년 1차 왕자의 난 때 동생 남은이 정도전과 함께 첩이집에서 술을 먹다가 이방원에게 죽음을 당하였으나 이방원은 남제를 자신의 사가로 보내어 목숨을 구해주었다고 합니다. 태조의 거놓는 자리가 원래 남제가 받아왔던 묘자리였는데 천하명당이라고 태조가 탐을 내며 남제에게 무학대사가 잡았다는 태조의 신우지진 지금이 남제 묘자리를 주고 권은능을 양보받았다고 합니다. 남제가 이미 정해진 왕위 자리에 시신을 묻으면 영모로 몰려 죽는 후손이 태어난다고 하여 멸문지화를 두려워하자 태조가 역적이 나와도 당사자만 벌을 하겠다는 이윤을 후대에 남겼으며 희한하게 그 자리에 묘를 써서인지 고손인 남이가 역모로 죽었을 때도 3대를 멸하지 않고 당사자와 그 어미만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남제묘 위에 있는 남제의 부친인 나물번과 부인 계림최 씨의 합장묘입니다. 봉분과 묘역은 1997년에 새로 조성된 것으로 남제묘와 부친묘 모두 본래는 둥근 봉분이었던 것을 현재의 직사각형 봉분으로 만들고 둘레도를 3변에 둘렀습니다. 나물번은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밀직부사를 지냈고 조선 건국 후 조선 정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직에 진출하였으며 개국공신인 아들 남제와 남은이 공으로 검교시중이 되었습니다. 묘 뒤에서 본 모습으로 뒤쪽에는 둘레도를 하지 않고 보이는 묘 옆면과 앞면 3면에 둘레도를 하였습니다. 입수의 모습입니다. 둥글고 넓은 모습으로 이곳으로 기맥이 들어와 부친묘 뒤로 들어갑니다. 청룡의 모습으로 나무로 둘러싸인 모습만 보이며 나무 사이로 보면 멀리 청룡이 보입니다. 백호의 모습입니다. 역시 나무로 둘러싸여서 바깥이 보이지 않으며 나무 사이로 보면 멀리 백호가 보입니다. 안산의 모습입니다. 안산이 언덕 위에 지어진 아파트로 되어 있는 모습으로 예전에는 안산이 가까웠을 것 같습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이 지역이 개발되어 별내 역사문화공원으로 되었으며 주위에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예전의 모습과 달라 고지도에서 살펴보면 청룡과 백호가 안산처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룡 안산이 되고 일자문성도 있어 고관대적이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기맥폭 16m인 기맥이 부모묘 뒤에서 들어오고 있으며 묘는 술자 진양으로 기맥선 방향과 일치합니다. 기맥폭이 매우 커서 들어오는 지게에너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온 기맥이 수살맥과 만나 멈추면서 축적된 지기가 술방향 하늘에서 내려오는 청기와 만나 묘의 음택혈을 형성하였습니다. 청기 방향이 기맥선 방향과 일치하여 청기 영향이 크게 됩니다. 화면이 혈의 가로 크기는 5m입니다. 화면이 혈의 세로 크기는 7m로 혈은 대단한 크기의 규혈입니다. 묘로 들어온 기맥이 화면같이 묘 내부에서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묘는 한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되었으나 묘는 부친과 부인의 합장묘로 기맥선상에 시신이 놓이지 않아 지기 에너지를 최대로 받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부친묘로 들어온 기맥이 멈추면서 혈을 형성하고 기맥이 다시 진행하면서 남제묘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이한 것은 기맥선이 다시 진행할 때
붙임묘로 들어온 기맥선 방향으로 그대로 직진하지 않고 화면과 같이 우측으로 약 30도 정도 꺾어져 남제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제묘에 도달한 기맥선이 남제묘 내부에서 다시 한번 꺾여 붙임묘의 기맥선 방향으로 남제묘 내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즉 남제묘의 좌향은 붙임묘와 같은 술자 진양으로 남제묘 내부의 기맥선 방향과 일치합니다. 이때 남제묘로 들어가는 기맥폭이 14m가 되어 기맥이 붙임묘로 들어가면서 다시 나올 때 기맥폭이 2m 줄어들게 되며 이는 붙임묘에서 지기에너지를 그만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서희장군묘와 김장생묘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남제묘로 들어온 기맥이 수살맥과 만나 진행을 멈추면서 축적된 지기가 화면과 같이 붙임묘와 같이 기맥선 방향인 술방향에서 들어오는 청기와 만나 남제묘의 음택혈을 형성하였습니다. 즉 남제묘는 용량이 큰 자리가 됩니다. 남제묘의 혈의 가로 크기는 5m입니다. 남제묘의 혈의 세로 크기는 4m로 남제묘는 부혈이 됩니다. 남제묘로 들어온 기맥선이 묘 내부에서 두 개로 나눠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묘는 한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되었으며 묘는 남제 한 분만을 모셔 기맥선상에 시신이 놓이게 되어 지기에너지를 최대로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부인 변한국 대부인 파평윤 씨는 남제보다 먼저 죽어 송도 천수원 뒤에 장례 지냈으며 두 번째 부인은 수관택주 남양홍 씨나 장례 지낸 곳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입수 뒤에서 들어온 맥이 화면같이 남제묘역으로 치고 올라와 도래를 맺은 모습입니다. 즉 남제와 부모묘는 도래이 됩니다. 묘역 맨 아래에 위치한 남치근의 딸 신인 의령남씨묘입니다. 남치근은 조선 명종 때 한성부 판윤을 지낸 무신으로 남제의 5대 손이며 임꺽정을 잡아 효수한 장본인입니다. 남치근의 딸이 어떻게 이곳에 묻혔는가는 모르겠는데 남치근은 두 번째 부인 허씨에게서 딸 한 명만 있었으며 그 딸로 보여집니다. 기맥이 남제묘에서 멈추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 이 묘는 무맥지로 혈이안입니다. 후령을 타보겠습니다. 후령을 타보면 양묘하기는 하나 땅이 단단하지 않지만 후령이 짧고 이 지역이 개발이 되어 후령의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묘역 전체는 둥그런 작은 야산의 모습으로 평지로 들어온 음맥이 입수 아래로 치고 올라와 혈에 맺은 도련의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남제묘와 나물범 묘는 기맥폭도 넓어 지기가 크고 청기도 기맥선 방향으로 영향이 커서 두 개묘 모두 대단한 영향이 도련이 되었으며 기맥선이 꺾임을 일고 두 개묘 모두 정확한 위치에 점유를 한 것을 보면 실제로 무학대사가 잡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대단한 지사의 솜씨로 보여줍니다. 만약 태조 이성계가 혈이 건원능을 남제와 바꾸지 않고 이곳에 묻혔더라면 소조산이 무인이 나온다는 바위로 된 불암산이 되어 만주를 호령하는 대단한 왕이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리를 바꾸게 된 것도 이성계가 명당에 붙일 수 없는 자연의 배려에 의한 것으로 아무리 뛰어난 지사가 명당 자리를 잡아도 그 자리의 주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으며 이는 명당은 욕심과 의지에 의해 차지할 수 없다는 자연의 가르침이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자연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제묘에 대한 풍수지리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광풍수지리연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